스템 잉글리시 여섯 번째. 오늘은 A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 메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뭐 analysis라는 말의 이제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생들과 선생님이 준비한 그 분석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스템 잉글리시의 핵심적인 어떤 문제풀이 방법 아니면 정답 추론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메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뉴인데요. 자, 그 중에 총 다섯 가지의 그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블랭크 아웃, 체크 포인트, 헤드 버저스 에너미, 스키마, 그다음에 저장화면 보기가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건 블랭크 아웃 기능입니다. 나머지 4개는 시간을 두시고 차분히 익히셔도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 중에 이걸 다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쓰셔도 되고요. 영어 가르치기가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그 문장의 대의, 요지 빨리 찾아서 학생들이 답을 찾을 건 찾고 또 어려운 문제들은 어렵게 시간을 충분히 써가면서 풀 수 있도록 하자는 저희 스템 잉글리시 요지를 가장 충실하게 보여주는 것 바로 이 블랭크 아웃 기능이니까 이 기능만큼은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블랭크 아웃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2017년 대비하는 EBS 교재의 순서 찾기 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샘플 그 텍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블랭크 아웃을 누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이렇게 회색 거의 바탕색과 거의 비슷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원래 검정색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네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학생들한테 무시하라고 일러주라는 겁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무시해라. 그리고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빠른 건 이해할 수도 있다고 쳐도 정확하다? 정확합니다. 저희가 계속 실험을 해보고 저 스스로도 문제 풀 때 새로운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정확합니다. 왜? 일단은 시간의 제약에서 발생합니다. 10분을 주고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누가 못 풀겠습니까? 다 풉니다. 어떤 학생들도 단어 뜻만 알고 있다라면 거의 대부분 풀 텐데 문제는 이 시간이 1분 42초 충분히 준다 그래도 3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3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 하는 거 잘 지켜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부분 해석이 안 된다고 여기서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디가 수식 관계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사선 처리, 그리고 그 해석된 말의 의미, 이런 것들 따지다 보면 3분이 훌쩍 넘어갑니다. 3분이 훌쩍 넘어가요. 자, 여기는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가 풀린다. 1등급 학생들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이 문제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면 요령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제시된 문장 첫머리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의 끄트머리와 제시되고 있는 세 개의 문장 A, B, C의 첫머리를 연결시켜서 그것의 논리적 연결성이 잘 들어맞으면 그걸 첫 번째 답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답으로 정한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의 끄트머리와 나머지 두 부분의 첫머리를 맞춰봐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건 해석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해석하는 문제는 아니고 논리적 연결성. 예를 들어보면 이 문제. 자, 여기가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에. 자, 현재에 대한 충격이 유일한 이유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물어보고 있다면 이어지는 문장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답변. 자, 그럼 답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물론 그럴 수가 없다. 이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나왔고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moreover 게다가
연결 부사가 게다가 뭐가 어떠한 상태인데다가 또 다른 어떤 것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 끝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여지는 건 뭐냐? 1번 A밖에 없네요. A밖에. A 다음에 C, B. 오, 답이 A밖에 없어요. 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이 문제, 순서 문제 쫙 뒤편에 나오죠. 뒤편에. 이렇게 풀질 않고 대부분의 3등급 이하 학생들 어떻게 푸냐면 그냥 2번 아니면 3번이랍니다. 2번 아니면 3번이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일단은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이제 막 그 제한된 시간에 쫓겨서 풀다 보면 5분, 10분 남겨놓고 이걸 차분하게 해석할 시간도 없는데 또 이걸 전체 다 해석을 해서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잘 온전치도 않은 해석들을 가지고 논리적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귀찮고. 솔직히 말해 귀찮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BAC가 가장 많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50%니까 찍겠다.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비극이죠. 학교에서 안 배웠느냐?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자, 여기 주어진 문장의 끄트머리와 각 문장의 첫머리를 논리적으로 연결해라. 제가 제시하는 문제풀이 방식이 아닙니다. 다 가르쳐 줬고 학생들한테 전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문제풀이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말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들이 교재를 보면서 아니면 조금 나은 선생님들은 칠판에 문제를 띄워놓고 자, 여기 해석해보고 여기 이렇게 맞춰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게 충분히 학생들한테 시각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순서 문제만 블랭크아웃이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각 문제마다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쪼개서 학생들한테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그게 어떻게 패턴화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아무런 해석하실 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분히 다 해석을 하십니다. 그렇게 문제 풀면 5분에서 8분 거뜬히 넘어가고 그 해석하는 과정, 그 강의를 하시는 시간을 추적해 보면 15분도 너끈히 넘어가요. 그래 놓고 학생들한테는 2분 30초, 1분 42초 안에 풀어라. 이건 넌센스죠, 넌센스. 해석과 문제풀이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해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이런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각 문제마다 이렇게 문제 푸는 방식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방법, 그게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블랭크 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주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라는 것과 자, 이렇게 핵심이 되는 문장들 그리고 그것들의 논리적 키 연결을 해낼 수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문제를 추론하라는 거 어떤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정답에 가깝겠습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저는 이렇게 제시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칠판에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시간을 제한을 두고 이렇게 블랭크아웃을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 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라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정답률도 올라갑니다. 물론 이걸 스캐닝할 필요는 있어요. 문장 전체를 스캐닝해서 제시할 필요는 있겠지만 스캐닝한 다음에 그 문장의 무게를 나눠서 머릿속에서 이걸 무시하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뭐 실제로 표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지에.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본인도 그걸 문장 안에서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가로를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가지고 논리적 연결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또 수업 시간 중에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블랭크 아웃. 자, 블랭크 아웃을 지정하는 것은 A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미리 지정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 중에 직접 하고 싶으시다면 요 D 버튼을 이용하면 되는데 D 버튼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블랭크 아웃은 A 버튼의 첫 번째 메뉴인 블랭크 아웃을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선생님이 미리 지정하신 거. 이것의 적용 방법이나 어떤 활용성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쭉 이어지는 동영상 강의에서 매일매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떤 문제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그걸 갖다가 파악할 때 애들한테 어떻게 훈련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차분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체크 포인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D 버튼에서 지정해 놓은 내용인데요. 체크 포인트 눌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볼드체로 일정 부분이 보이네요. 체크포인트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무시하셔도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내가 이걸 중점적으로 가르칠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제대로 해석만 할 건 아니고 여기에 담겨 있는 문법상이라든가 구조적인 뭐 수식 관계라든가 여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어라고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제가 또 수업 시간 중에 하다 보면 그냥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꼭 설명했어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그 체크 포인트의 의미입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설명할 때는 제가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여기는 이형식 문장인데도 학생들이 주어 보호 관계를 잘 몰라요. 명사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전명구 수식이 이루어지는 관계들을 잘 몰라서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not for, but because 이건 뭐 일종의 병렬 관계라고 보여지는데 병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for는 전치사여서 뒤에 명사구가 나오고 because는 접속사로서 문장을 가지고 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요 부분은 참 재밌어요. 지금 AI 번역 시대여서 파파고랑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면 굉장히 번역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대부분 잘 들어맞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넣어봤더니 아주 엉뚱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뭐 둘이 어김없이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 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빅데이터 안에 이 동명사 주어인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안에 동명사 주어가 including them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등장하는데 이걸 잘 하질 못해서 엉성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유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고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 take on이라는 수거의 의미가 뭘 그 어떤 성격을 띠다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수거 설명을 좀 할까 해서 제가 지금 설명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if를 사용한 가정법 과거 구문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고 여기 우쿠시마 동사 운영을 쓰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는 수업 시간 중에 선제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나도 가르치는 내 자신도 이걸 빼먹지 않고 주의하면서 보자 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head and anom입니다. 헤드는 보통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건 뭐 수업 시간 중에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참 수능이 어려웠을 때는 이런 개념적 도구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문장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어나 주제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법적 구도에서 반대편에 있는 대비되는 효과를 가지는 대리버들이 등장하죠. 근데 대리버들이 등장하는데 거기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나온 단어들 말고 그거랑 유사한 의미들을 지닌 말들이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변환되면서 문장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의 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양분되어 있는지 문장이 어려운 개념이죠. 음, 그러나 또 이렇게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추론할 수도 있고요.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눌러보면 여기 H1이라고 되어 있는 게 헤드 주제어입니다. 그리고 E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에 반대되는 대리버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좀 잘 안 보여요. 더 명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주고 일단 다 딤드 시켰습니다. 딤드 시킨 다음에 헤드 앤 에너미를 보니까 또 명확하게 보이네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지만 패러프레이징에서 주제어와 대리어가 다른 단어로 나오고 있는 그 이분법적 구도, 대립되는 구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기능. 하지만 수업 시간 중에 그렇게 자주 꺼낼 수 있는 칼은 아니다. 효용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자, head versus enemy였습니다. 그 다음, 자, 네 번째는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는 약간 분석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인데요. 문장의 그 어떤 골격들을 알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소재가 보이네요. 뭐 이건 선생님이 입력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입력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한글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세 개의 탭이 보이는데 블랭크 아웃, 체크 포인트, 헤드 앤 에너미.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그 D 메뉴 다음에 이제 소개될 메뉴인데요. D 메뉴에서 지정해 주는 내용들이 여기에 자동으로 그렇게 앉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편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지워야 될 게 있다. 없애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지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눌러주시면 사라집니다. 자, 직접 편집은 아니지만 여기서 어, 내용들을 삭제하실 수는 있다. 물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번거롭고요. 아, 그 밑에는 솔루션 가이드, 그 다음에 스트럭처 인 포커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 지금 현재 교재가 EBS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석집에 이런 그 문제를 푸는 데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문법적인 어떤 설명들을 달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출판사, 이 교재를 만든 공신력 있는 출판사가 제시하는 음, 해석, 해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석, 뭐 이런 부분들 해설을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가끔은 이렇게 자세하지는 않아서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어, 참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석집 뒤적이지 말고 해석집 뒤적이지 말고 여기에 있는 요 두 탭을 눌러 보시면 될 것 같다. 빠져나가실 때는 여기를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키마, 스키마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나오고 소재 제목, 블랭크 아웃, 체크 포인트, 헤드 앤 에너미 이런 갖가지 참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이 입력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저장화면 보기입니다. 저장화면 보기는 약간 이해가 필요한데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화면,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문제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문 보기는 영문이라고 하고 하는 것에 따로 저장되어 있는 걸 갖다 보여주기만 할 뿐이에요. 따라서 해당하는 이 화면은 뭔가를 보여주는 거지 그 보여졌다고 해서 이 화면이 계속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영문 보기 상태에서 문제 보기 상태로 넘어가는 순간 저 화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물론 원래의 영문 내용은 그대로 어딘가에 박혀 있지만 이 화면이 내가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또 살아서 계속 이어져 있는 건 아니다. 뭔가를 누르는 순간 이 화면이 바뀌고 화면이 바뀌면 그 이전의 내용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준비를 하시다 보면 자, 뭐 블랭크 아웃도 아니고 체크 포인트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데 내가 여기다가 뭐 직접 타이핑을 했거나 단어 검색을 했거나 뭐 분석을 했는데 그걸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한테 꺼내 보여줘야 되는데 저장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 저장하셨다가 꺼내 보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제가 이미 이 D 버튼에서 저장한 걸 D 버튼에서 이 세이브를 통해서 저장한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저장하면 보기. 오,
내가 여기 가주어도 있고 여기 가주 진주어가 시작되는 지점을 표시를 해 놨네요. 그리고 이건 어빌러티를 수식하는 to mobilize 동원할 수 있는 능력 투부정사구가 수식하고 있구나. change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유럽에서 1000년에서 1493년에 발생한 변화들 관계대명사절 수식이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그리고 단어도 미리 찾아놓고 보여줄 수가 있죠. 단어도 미리 찾아서 take on 찾아놨네요. 굳이 수업 시간 중에 검색하거나 이렇게 편집하지 않더라도 미리 내가 분석이 다 돼 있다.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이 다 되어 있으면 그 화면 하나를 딱 띄워주는 그러고 싶을 때 안타까운 건 여러 개의 저장 화면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독해에서는 단 하나, 뭐 사용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저장 화면 보기를 하게 해달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저장해서 꺼내서 보여주는 것보다 이 직접 지정해서 보여주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용자들의 반응, 요청들을 한번 쭉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본 다음에 고민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5가지 기능이 있고 이 5가지 기능은 이 D 버튼에서 미리 다 되어 있는 내용들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 쓰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시간 들여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 운용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실 거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제일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은 블랭크 아웃이라고 저희는 추천하는 거고요. 블랭크 아웃은 여러 문제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